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로엠피 시작하겠습니다. 서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죠. 자, 국정감사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이번 국감을 통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상당히 화제를 모은 국회의원들이 있죠. 먼저 특히 이제 초선들 활약이 두드러졌죠. 네, 맞습니다. 초선들은 이제 원래는 국감에서 튀는 언행이나 일회성 폭로 등 같은 이제 도발로 인지도를 높이는 유형이 흔한데요. 이번 국감에서는 우리 사회에 썩어 있는 문제들이 입법으로까지 연결한 초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립유치원 비리 고발하면서 국감 스타가 됐죠. 네, 박 의원은 지난 15일 유치원 원장이 아이들을 써야 할 정부 지원금으로 명품 가방을 사거나 또 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해외여행에 가는 등 쌈짓돈처럼 돈을 사용한 비리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전국 학부모와 인터넷 맘카페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은산분리 반대로 교육위로 간 지 석 달 만에 대박을 냈습니다. 네, 행정안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의 유민봉 의원이 활약을 많이 했는데요.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1호선에서 9호선 맞는 서울교통공사의 이른바 친인척 세습 의혹, 일자리 세습 의혹, 이게 대박이었어요. 네네. 국감 막바지에는 거의 유 의원의 고용세습이 큰 이슈가 됐습니다. 유 의원은 이 문제를 지난해 9월 국감에서도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공론화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지난 1년 동안 자료를 모으면서 꼼꼼히 준비했고 결국에 빛을 보게 됐습니다. 유 의원의 문제 제기는 전체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제기로 이어져서 전 상임위에서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을 제외한 한국당이랑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같은 야당 3당은 고용세습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조사가 받아들일지는 국정감사가 일단 끝나야 이제 알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자, 법제사법위 같은 경우에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주목을 많이 받았죠. 네. 박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법안 발의가 열매를 맺은 사례입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에 사법농단 의혹에 관련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었는데요. 이제 이번 국감에서도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온전히 발부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법원의 제19 감싸기를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 또한 공분을 일으키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뜻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농해수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특히 해운업 관련한 이슈가 굉장히 이번에 강력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부산에 적을 둔 윤준호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자료들을 많이 냈었죠. 네. 농해수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농업 관련 이슈로 주로 승부를 보기 마련인데 윤 의원은 부산이 지역구라는 그 상징성을 부각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한진해운 파산으로 시작된 해운산업 전반의 불안 극복을 시급한 현안으로 보고 해운 항만 관련 집중 점검을 했습니다. 그중 자료를 하나 소개하자면 해양수산부의 컨테이너 터미널 해외 투자 자본서 배당금 내역 자료를 분석해서 2년 동안 931억 원이 넘는 금액이 해외 투자 자본사에 배당된 것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위 같은 경우에는 김승희 한국당 의원이 이국종 아주대 교수를 불러서 화제가 됐었죠. 네, 국립중앙의료원 국감에서 김 의원은 닥터 헬기 운용 문제를 꺼내서 국감장을 흔들었습니다. 이국종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닥터 헬기 출동에 대한 고충을 들었고 이제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뒷받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전문성을 내세운 송곳 질의가 있었는데요.
희강 기관장인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문이 막힐 만큼 문재인 케어의 미비점을 조목조목 파고들기도 했습니다. 네, 국감에서 주목을 받은 초선 의원들 쭉 점검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서민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